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는 일반 증인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 질의는 모두 기관 증인에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이어서 전북경찰청 국정감사가 연이어 진행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도지사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께서 선서할 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기관 증인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관영 도지사 나오셔서 전라북도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선서문이 왜 선서문이 없어요? 야, 내 여기 있나? 이것도 네,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전라북도 기관장 김관영. 증인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효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에 바쁘신 중에도 전북 현안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이라는 이름으로 국감은
마지막이 될 듯합니다. 작년 행안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북은 특별자치도의 본격 출범에 앞서 특별자치도가 진정한 특자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전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토대로 전북 도정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오늘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극심한 가뭄, 폭염, 집중호우, 태풍, 지진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간 자연재해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았던 우리 전북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익산, 김제, 완주, 군산, 고창, 부안 등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다행히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 위로금이 결정된 것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피해가 확정된 도민께 추석 명절 전 위로금이 지급되면서 피해 복구 지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난에 대응한 사후 지원 외에도 재난재해의 예방적 대응을 철저히 추진하여 인명피해 없는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전국이 겪고 있지만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은 지역 소멸 대응입니다.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지정되었고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9개 광역도 중에서 지난해 전북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북은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적어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의 이탈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는 현재의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구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선 8기 1년 동안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유치를 최우선으로 도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새만금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인 2차 전지 기업 등 약 7조 2천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삼성전자가 고창 신활력 산단에 5만 평 3천억 원의 첨단 물류센터 조성을 약속했고 HD 현대일렉트릭도 1천억 원의 해상풍력 공동투자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삼성의 투자 규모는 작지만 삼성그룹이 처음으로 전북에 투자했다는 면에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 새만금 지역에서 개최된 잼버리 이후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새만금 투자 기업에 강조하신 새만금 개발은 속도다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요구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마지막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사상 유례 없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500만 도민과 출향인들의 우려가 크고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린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당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개최지인 전북도지사로서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잼버리 이후 새만금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 기업인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새만금 SOC 투자 계획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고 이들의 투자가 완료돼야 청년이 정착할 일자리가 생기고 2차 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1989년 11월 노태우 정부에서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래 34년의 희망 고문 동안 아직도 매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8번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사업은 지연되고 마땅히 갖춰야 할 SOC는 계속 후순위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예정대로 새만금에 투자하고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전북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지역 소멸에 대응한 생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전북을 미래 첨단 기술의 테스트 배도로 활용해서 국가 발전에 적절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생명 관련 산업을 육성해서 국가와 지방이 윈윈하는 기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소멸에 대응한 우리 도의 노력에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간 해오던 업무는 더 완성도를 높이고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통해 전북의 도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도 공직자 모두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제안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전라북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입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입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입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양원 의회 사무처장입니다. 박성태 정책협력관입니다. 김진철 감사관입니다. 이성호 정책기획관입니다. 민선식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입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강혜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준악동 소방본부장입니다.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입니다. 나혜수 교육소통협력국장입니다. 최재용 새만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최준열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남섭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방춘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